네, 어서 오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시작하겠습니다. 9시 반. 자, 오늘은 전 시간에 그 선을 그리는 알고리즘으로서 DD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디지털 디퍼렌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간단하긴 한데 이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선 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위치를 온도라는 것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확성 면에서 온도라는 것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A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선한 이 알고리즘으로서 브레스넘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브레스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브레스넘, 이 브레스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게요. 이 알고리즘은 먼저 제가 한글로는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하고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중점 알고리즘이다. 이름이 제가 아직 이건 이름 하나를 잘 줬어요. 원래 영어 이름이 이렇게도 떠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미드 포인트 중점 알고리즘 또는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 중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음 칸을 찾는데 픽셀이죠. 픽셀을 찾는데 그 픽셀의 오른쪽 거 예를 들어서 선을 갖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 쭉 그리는 경우다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그린다면 바로 오른쪽 걸 그릴 것인지 오른쪽 위 거를 그릴 것인지 선을 그 픽셀 하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렇게 그 각각의 그 네모칸을 픽셀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오는데 선을 이렇게 그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그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요걸 이 픽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선택하는 거는 오른쪽에 이 부분이냐 아니면 이요 초록색 부분이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그 초록색 부분을 픽셀 C라고 이 빨간색 부분을 픽셀 B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B를 선택할 것인지 이 그 C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때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브레스넘 알고리즘. 그리고 그때는 뭐를 이용하냐 하면 여기에 그 픽셀 C의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픽셀 B의 중심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중심선을 갖다 연결해 보고 그때 중점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중점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이 중점의 위치를 M이라고 해서 미드 포인트다라고 해서 이 미드 포인트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가 노란색 선이 그래서 노란색 선이 요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픽셀 B를 선택하고 이 노란색 선이 만약에 미드포인트 M보다 위쪽에 있으면 픽셀 C를 선택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다. 일단 이 그 알고리즘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1 이하인 경우에 보죠.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윗변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dx 또 델타 x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델타 y 또는 dx라고 부르자. 그래서 dx분의 dy가 뭐가 되냐 하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그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픽셀 B에 해당되는 거는 픽셀 A가 현재 선택된 거다 그러면 동쪽 방향이죠. 동쪽 방향이니까 영어로 eas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요 위에 픽셀 C에 해당되는 거는 동쪽이긴 하는데 약간 북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노스 이스트라고 해서 동북 방향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이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네. 동쪽 방향 픽셀 B는 픽셀 A를 선택했을 때 동쪽 방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2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픽셀 C에 해당되는 부분은 픽셀 A에서 보게 되면 동북 방향이죠. 그래서 North East라고 해서 N2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방향. 자, 그러면 이 픽셀 A에서 이 픽셀 다음 거를 B를 선택할 것인지 C를 선택하기 위한 알고리즘 또는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픽셀 A에서 이제 막 선택한 픽셀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제 기울기가 1 이하인 경우에 선택한다면 어떤 픽셀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다음에 선택할 픽셀. 이 픽셀은 B라고 하는 픽셀 또는 C라고 하는 픽셀 중에 하나죠. 자, 뭘 근거로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픽셀 B는 어느 방향이냐 하면 픽셀 A에서 동쪽 방향이 있다. 그래서 픽셀 B는 이스트 방향, 영어로 E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이스트 방향이다. 동쪽 방향이다. 그 다음에 픽셀 C, 이거는 동북 방향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north east. 이걸 N2라고 하겠습니다. N2 방향이 되겠죠. 이 중에 어떤 걸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선택 방법에 대해서 보자라고. 이 선택 방법은 그게 다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때 선택하는 방법은 픽셀 B와 픽셀 C의 중심. 그래서 이걸 픽셀을 영어로 하는 거고, 이 한자로 화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 개의 화소 중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그리려고 하는 선분 있죠. 이 선분 간의 수직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픽셀 B를 할 것인지 픽셀 C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한 모습의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이 네 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 현재 요 픽셀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선분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 왼 첫 번째 픽셀을 A'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동쪽에 있는 것 갖다가 B'이라고 부를게요. 프라임,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걸 갖다가 B 프라임, 그리고 동북에 있는 걸 갖다가 C 프라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각각의 중심의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픽셀 B 프라임의 중심의 위치와 픽셀 C 프라임의 중심의 위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선분을 한번 연결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게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이게 중심이 될 거다. 이게 뭐냐면 M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중심 하소에 대한 좌표가 되니까 그걸 미드 포인트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M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보니까 이 동북 방향에 있는 이 점과 이 노란색에 있는 이거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이 픽셀 B'에서 있는 중심과 이 그 노란색 선 간의 거리를 따져서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B'이라는 픽셀과 C'이라는 두 개의 그 픽셀 사이에 그 중점, 이 중점을 M이라고 하죠. M을 사용하는 거죠. 중점 M을 사용해서 실제 선분은 노란색으로 지금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분이 M이라고 하는 좌표 그 위치, M이라고 하는 장중점, M 아래에 있으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여기 그 표시한 거죠. 지금 하얀색이 됐네요. 자, 이 그 M 아래에 있으면 이 화소 B를 선택한다. 또는 B'을 선택한다. B'을 선택. 반면에 실제 선분이 M 위에 있게 되면 B 프라임, 실제 선분이 M 위에 있었다. 그러면 화소 C 프라임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 진행하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라고, 이 알고리즘의 특징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알고리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더 좋겠죠. 자, 그럼 현재 A'이라고 하는 픽셀이 선택됐는데 B'을 선택할 것인지 C'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그 축을 미드 포인트 중심을 찾고 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걸 갖다가 결정 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화소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다음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실제 3분 간의 거리를 따지는 보다는 지금 하는 얘기 가지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음 화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죠. 다음 화소 이 선택 방법, 특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거다. 그러면 우리 그 일선분이기 때문에 이 선분의 이 공식을 보게 되면 그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a를 갖다가 기울기라고 부르고 b라고 하는 걸 y의 절편이라고 얘기하죠.
이 절편이다라고 한다면 y축을 이 그 지나가는 딱 자르는 어떤 좌표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렸을 때 요거를 dx라고 요걸 dy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dx분의 dy를 a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x의 좌표값 그 다음에 절편 이렇게 되는 걸로 이 그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그 선분의 또는 이제 그 이 좌표축에서 나타내는 이 선의 이 그 공식이 되죠. 그래서 dx분의 dy라고 하는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의 기울기는 dx분의 dy 그 다음에 x좌표값 두고 y의 절편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수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dx가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양변에 dx를 곱해도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y 곱하기 dx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x 곱하기 dy로 해서 이제 이 dy나 dx를 뒤쪽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항 x 곱하기 dy 그 다음 b 곱하기 dx를 왼쪽으로 이동시켜도 되겠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니까 y 곱하기 dx 이제 여기 점은 빼고 그 다음에 x d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dx 이게 0이 되겠죠. 이거를 x하고 y라고 하는 제 그 변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고 dx분의 dy라고 하는 거는 상수값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f의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y dx 빼기 x dy 빼기 b dx는 0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만들고 자 이렇게 스몰 x의 y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이 그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하던 3을 하던 0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 수식 얻어진 거 양변에 이 곱하기 2를 하자. 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를 곱했으니까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그 등식의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2를 곱했으니까 2y d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를 곱했으니까 2x dy가 되겠죠. 그 다음에 2b dx가 되겠다. 물론 이것 값도 양변에 제그 2를 곱했는데 한쪽은 0이니까 0이 되겠죠. 자, 이런 방정식을 똑같이 스몰 f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대문자 f로 나타내 보자. 두 개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이 이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식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여기서 이 2를 곱한 이유는 뭐 나중에 저희 그 얘기하겠지만 이 그 y좌표 값이 2분의 1로 늘어나는 어떤 저희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f라고 하는 거가 하고 y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저희 그 이 선분에 해당되는 이 좌표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그 바로 그 선분의 위치고 요거보다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 이제. 그래서 대문자 f의 xy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이 그 0보다 더 큰 값으로서의 그 값이 얻어지면 이 선분 이 위쪽에 있는 점을 선택한다 했죠.
위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한다. 이건 위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한다. 반면에 f의 xy가 어떠니 음수가 나왔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네, 선분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걸 쓰면 되겠죠.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선분 아래쪽. 자, 먼저 이렇게 두 가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 브레스넘 알고리즘, 미드포인트 알고리즘이 운영이 될 거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이 그 방식은 어떻게 될 거고, 아까 이 얘기하지 결정 변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 변수는 어떻게 찾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을 하나 또 다시 그려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A라고 하는 픽셀이고 B라고 하는 픽셀의 중심에 위치는 요거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이 그다음 이제 이 중심은 이쯤에 만들어지죠. 이게 이 미드 포인트 M이라고 하는 거다. 선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요 A 픽셀 A에서의 그 좌표를 보게 되면 요거를 좌표를 보게 되면 X1이라고 하고 Y1이라고 하는 걸로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그 B라고 하는 픽셀 위에 있는 걸 갖다가 C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줘보죠. 그러면 요 지금 A라고 하는 픽셀에서 중심의 위치 X1, Y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요 거리는 얼마가 되냐 하면 지금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로 된 거는 얼마냐 하면 Y1이라고 하는 이 현재 Y축 값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야 되냐면 픽셀 하나가 한 칸이죠. 가로 1, 세로 1이니까 요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요 길이는 2분의 1만큼의 그 거리가 된다는 크기가. 따라서 화소 A의 좌표, 자, 화소 A의 그 지금 좌표를 뭐라고 했냐면 x1, x축의 값을 x의 좌표를 x의 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y축의 좌표를 y1이라고 하자 이거죠.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중점 M의 좌표 화소 B와 C의 이 그 중점이 뭐냐 하면 M이죠, M. 이거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이거의 좌표를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것만큼 이렇게 왔죠. 따라서 이건 보게 되면 x1이 여기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한 칸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개 픽셀만큼 떨어졌으니까 x1이라고 하는 데다가 x축 값은 1만큼 양의 방향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y좌표는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여기서 이 2분의 1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y1이라고 하는 좌표는 똑같은데 거기다 2분의 1 더해졌으니까 y1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여기다 다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 m의 그 좌표는 x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x값. 자, 그 m의 그 x 좌표는 x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한 칸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y 좌표 값은 얼마냐면 y1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픽셀 A에서의 중점에서 2분의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증가된 만큼의 제 좌표가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그 m이라고 하는 거 좌표가 얻어졌다. 자, 이걸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아까 이런 걸 계산한 적이 있어요. fxy는 2y dx 마이너스 2dy 마이너스 2b dx는 0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그 선분을 직선을 그리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방정식 형태로 바꾸고 거기다 곱하기 2 했을 때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 좌표값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 f의 x의 y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x 대신에 뭐를 넣을 거냐면 x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좌표, 다시 말해서 미드포인트의 좌표값, 그 다음에 y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좌표값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 바로 위에는 이 수식에다가 입력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이 y 대신에 y1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y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y 값에 해당되는 좌표 값에 또는 y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간 데다가 바꿔놓으면 되겠죠. 2분의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dx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x에 해당되는 값은 뭐냐면 x1 더하기 1이죠. 따라서 여기는 x1 더하기 1 이렇게 쓰겠고 x1 더하기 1 그 다음에 dy라고 하는 게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2b dx라고 하는 게 곱해진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분배 법칙 M은 2dy1 그 다음에 이 2분의 1이고 2를 곱하니까 1이 되니까 그냥 dx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2y1 그 다음에 이 그 뒤쪽에 dx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dx 따라서 dx만 남는다. dx 그 다음에 다음 항에서 2x1 dy가 되죠. 그래서 2x1 dy 자, 다시 이 2 dy가 되겠죠. 마이너스 2 dy 마지막 2 bdx
이렇게 찾았는데 아까 그 A라고 하는 데서 구한 요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크게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 X1하고 Y1이라고 하는 요 좌표인데 이 그 중점의 좌표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0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죠. 이때 좌표는 뭐냐면 이 F에 X1에 Y1이라고 하는 걸 넣는데 이거는 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0이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F의 X1에 Y1이라고 하는 값을 그 조금 전에 이 그 만들어진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어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박스가 쳐지고 있는 이 방정식에다가 x는 x1으로 y는 y1을 넣게 되면 딱 중심이니까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이 y1 그 다음에 dx 마이너스 2 x1 x 대신에 x1으로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dy 빼기 2 dx 이게 얼마가 되냐면 0이 나오겠죠. 2 x1 dy 빼기 2b dx 0이 나온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 수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자 이거죠. 그럼 0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x1 첫 번째 항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dy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dx가 여기에 있죠. 어디 있는지 이제 그 밑줄을 그어보면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 dy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2b dx가 있죠. 그게 다 요 세 개의 항이 0이 나오니까 이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의 xy라고 하는 거는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부분들 요거 남죠. 그 다음에 요거 남죠. 그래서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실제 x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더하기 1한 거, 다시 말해 요점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에 해당되는 좌표값 f는 이 현재 x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x좌표 값 지금 나오고 있는 f의 x1 네, 밑 m이라고 하는 좌표 값은 x1 더하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의 y좌표 값은 y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dx 빼기 2d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결정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 변수. 결정 변수를 할 때 결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decision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 변수를 D라고 하는 걸로 보통 표현하게 된다. 자, 다음 장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의 X라고 하는 좌표와 Y에 해당되는 걸로 찾을 적에는 결정 변수는 dx 빼기 2dy
y라고 하는 걸로 찾으면 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결정 변수다. 그 결정 변수 d라고 부른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는 decision variable이다. 그랬죠. 이제 그 화소를 선택할 때 동쪽 화소를 선택할 것인지 동북에 있는 화소를 결정할 것인지 이 결정 변수에 따라서 찾으면 된다 이제. 그래서 결정 변수 D 값에 따라 이 동쪽 화소 또는 동북 화소 화소 중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다. 자, 여기서 저희 그 선의 굵기를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거에 면적이나 굵기 이런 걸 따지지 않지만 이 그래픽스 쪽에서는 굵기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선의 굵기가 픽셀 하나에 이 한 칸을 차지한다든지 두 칸을 차지할 때로 굵은 경우에 대한 거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저희 얘기한 그 브레스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결정 변수를 찾는 요 수식을 하나 얻어졌는데 이제 여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그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이제. 이 보통 이 D를 저희 그 요걸 이제 3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1번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1이라고 하는 이 수식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표현하는다. 이게 꼭 뭐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관습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실제 쓸 적에는 x하고 y라고 하는 이차원 평면에서의 그 좌표를 할 적에는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y좌표 값이 먼저 와서 이 dy 빼기 dx라고 하는 걸로 산출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뭘로 쓰냐면 이 결정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로 변화시켜서 찾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썼냐면 f의 xy 값이 이 조건이 이 f의 x하고 y라고 하는 거에 그 조건을 가지고 이게 0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뭐를 하냐면 동북쪽 화소를 선택한다. 쪽 화소를 선택한다. 만약에 이 조건이 이 0보다 더 작다 그러면 동쪽 화소를 선택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이 다음 옆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 화소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것이다. 자, 조금 더 여기를 갖다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장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려하고 있는 화소가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다라고 하죠. 현재 고려하고 있는 또는 출력하고 있는 거죠. 화소가 X하고 Y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동쪽 화소가 선택됐을 때 좌표값과 동북 쪽이 선택했을 때 좌표가 이 그 좌표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쪽 화소가 선택 시
다음 단계 중점 위치는 어떻게 되냐? 중점 위치는 현재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 부분이 현재 A라고 하는 픽셀이고 B하고 C가 있었는데 이게 선택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Y축 값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 이렇게 이동한 거죠. 따라서 이때는 X 값만 바뀌었다. 그래서 X 더하기 1이고 Y 좌표 값은 그대로다. 이 경우 반면에 동북쪽이 선택됐을 때 가서가 선택 시 이 다음 단계에서 그 중점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게 선택된 거니까 이만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X축 값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또 Y축 값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부분이 선택된 요거는 Y도 1, X도 1이 들어간 거니까 이때는 X 더하기 1이고 Y 더하기 1만큼 이동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 하면 이 다음 단계 계속 결정 변수 값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만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절대값인데 이 다음 단계 결정 변수 값 빼기 현 단계 결정 변수 값 요거를 뺀 값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거를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차이 가지고 동북 방향으로 갈 것인지 동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서 결정 변수로서 이용해 주면 되겠다. 그죠?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차이값만 산출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값에 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에다가 추가할 것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수식이 복잡해지지 않으니까 이 알고리즘이 훨씬 빨리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동쪽 방향으로 선택됐을 때와 동북 방향으로 선택됐을 때에 대한 거 먼저 동쪽 방향으로 선택된 걸 갖다가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이스트 방향으로 선택된 거다. 이거 동쪽 방향이죠. 동쪽 방향 선택 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차이는 동쪽 방향이니까 이 좌표가 현재 좌표에다가 하나 증가된 거죠. X축 값만. Y축 값은 증가된 게 없죠. 그리고 현재 그 결정 변수 값은 X하고 Y라고 하는 중심의 좌표까지 계산했다. 그러면 요때 계산된 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죠. 여기가 dx 이 이거 계산한 거 그냥 쓸게요. 그냥 이 dy라고 하는 걸로 그냥 산출되는 걸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값을 넣어 다음에 이 동북 방향으로 선택됐을 때 이 그 노스 이스트로 선택됐을 때는 현재 좌표값에 x 플러스 1이고 y 좌표값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에 x, y 이렇게 산출해 준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2dy-2dx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 차이만큼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 더해서 이 다음 단계 결정 변수로
이용해 주자. 여기는 x1, y1이라고 하는 값으로 그 넣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리즘으로만 바꿔주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조금 이렇게 산출되는 거 좀 틀렸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결정 변수 찾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미드포인트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이라고 하고 y1 시작 좌표와 그 다음에 xy라고 하는 끝에 점의 좌표, 시작점의 좌표,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그 다음에 끝점에 해당되는 x2의 제 좌표, y2의 좌표를 가지고 산출해 보죠.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dx라고 dy라고 하는 그 간격, 그 다음에 이 동쪽을 갈 것인지 서쪽을 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결정 변수 값으로 하는 차이값, NE, 잘못했네. NE라고 하는 동북쪽을 가는 거, NE라고 쓸게요. 인크리멘트 NE. 그 다음에 결정 변수, x하고 y 좌표값 이렇게 되는 변수가 사용된다 라고 하고, 먼저 기울기를 계산해 볼게요. 기울기에 그 x축에 해당되는 간격은 x2 빼기 x1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될 테고, y축의 그 간격은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 x축과 dx, dy라고 하는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걸 그리려고 하는 거다 알겠죠. 그랬을 때 결정 변수는 어떻게 하기 했었냐면 이 곱하기 dy 마이너스 dx라고 하는 걸로 결정 변수를 초기화하죠. 초기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북 방향으로냐 아니면 이 동쪽 방향으로 가느냐. 동쪽 방향으로 갈 적에는 2 곱하기 dy라고 하는 수식을 쓰면 되겠고, 동북 방향으로 갈 적에는 이 곱하기 dy 빼기 2 곱하기 dx라고 하는 걸로 가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동쪽 화소시, 동쪽 화소 선택할 때 그 증가분이죠. 그 다음에 INCNE라고 하는 Increment Northeast라고 하는 거는 동북 방향, 동북 쪽 화소 선택할 시 증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이 시작점의 좌표를 x축에는 x1,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거는 y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변수를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x, 아무것도 없는 y 이렇게 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점을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쇄해 주는 걸 갖다가 드로 픽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함수가 있다, 또는 이 그래픽 도구가 있다, 프리미티브 그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x축 값을 이 기울기가 이 1보다 작다면 x 값을 증가시켜 주는 걸로 쓰죠. 그래서 이 x가 x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결정 변수를 가지고 간다. 결정 변수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D라고 하는 현재 값에다가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증가분 이걸 더한다. 그리고 X좌표값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lse.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 오른쪽 부분에다 쓸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그 D라고 하는 거에다가 얼마냐면 증가분인데 이 그 동북을 선택했으니까 인크리멘트 노스 이스트 값을 주고 됐고 그때는 동북이니까 x축의 값이 하나 증가된과 동시에 y 값도 하나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색깔을 좀 달리해서 노란색에 해당되는 가로 닫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x하고 y 좌표가 선택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화면에다가 출력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while문에 해당되는 이 중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알고리즘이 시작되는 이 중괄호 이렇게 닫아주는 걸로 해서 이 알고리즘의 이 그 미드포인트 라인 선을 그리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 자, 이 알고리즘의 장점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아까 뭐 2분의 1로 나누고 뭐 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이 부동소점 여기는 정수 계산만 쓴다. 정수 연산만. 따라서 뭐냐면 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뭐에 대해서 빠르냐면 부동소점 실수 계산하지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그 알고리즘의 이 동작을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제 그 픽셀을 선택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표가 0,0이고 그 다음에 이 x좌표가 6, y좌표가 4를 연결하는 선분을 한번 그려봐라 라죠. 그래서 이 실제 보게 되면 여기가 4, 3, 2, 1, 0이라고 하는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제일 먼저 이걸 선택하고 마지막은 6,4니까 이게 선택될 텐데 이 과정에 이 어떻게 이 점들이 다시 말해서 픽셀들이 선택되는지에 대한 걸 보죠. 시작점은 0,0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dx라고 하는 거는 0하고 6 사이에 있으니까 6 빼기 0이니까 6이 나오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이 그 높이 부분은 4 빼기 0이죠. 그래서 4. 그래서 이 결정 변수 d는 2dy-dx라고 하는 결정 변수가 얻어지니까 2 곱하기 dy는 4. 그 다음에 dx는 마이너스 6. 따라서 이 값은 이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0보다 크다. 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동북쪽 쪽 화소를 갖다가 선택한다. 그 다음 동북쪽 화소를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이거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시작점이었고 이 시작점에서 동북 화소를 선택했다. 그 다음 점에 해당되는 건 요거 다음의 시작점은 다음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0이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동북이니까 이 x값이 하나 늘어나고 y값도 하나 늘어나서 1,1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 그때 이 결정 변수는 어떻게 하냐면 2
더하기 그 다음에 현재 그 산출된 값이 2죠. 여기다가 차이점에 해당되는 값만 더해주니까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6 이렇게 산출한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아, 0보다 작네. 그러면 뭐냐면 동쪽 화살을 선택한다. 동쪽 화살을 선택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초록색 부분. 그래서 동쪽 화살이니까 그 다음에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 라고 하는 걸로 해서 2라고 하는 좌표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y좌표 값은 똑같죠.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실제 이제 그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마지막 그 부분이 이걸 선택한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 선이 일직선은 아니지만 이 사람 시각적인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픽셀의 수가 많으면 일직선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 방식이 아니라 레스터 방식에서의 단점이긴 하지만 그걸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 좀 진하게 그리고 어떤 건 연하게 그리고 이따가 하겠지만 그걸 갖다 엔티 엘리어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이제 그 미진했던 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선 했으니까 원에 대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냐고 수고하셨고, 그 컴퓨터가 처음에 조금 늦어가지고, 그 버벅댔었는데,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